반갑습니다. 캐드 강사 매운탕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3D 모델링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D 모델링을 강의하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매운탕 공부방 블로그가 이렇게 있고요. 이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이제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오셔서 구경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CAD 3D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요.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CAD에서 해야 될 모델링의 종류는 솔리드 모델링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됩니다. 솔리드 모델링. 솔리드 모델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간단히 제가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제가 뭐 네모를 하나 이렇게 그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건 그냥 구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간단한 소개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첫 수업부터 너무 힘들게 따라하지 마시고요. 좀 구경하는 걸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제가 뭔가를 입체로 만들고 있는데요. 두 개가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사각형 똑같은 사각형이었는데, 자, 이렇게 왼쪽에 있는 요놈은 서피스, 오른쪽에 여기 있는 요놈은 솔리드 모델링이라는 말을 하는데, 서피스라는 거는 이제 그 면이잖아요. 면, 공면, 그쵸? 면으로만 이루어진 모델링, 면으로만 이루어졌다. 안에가 텅텅 폈죠? 면으로만 이루어졌다. 솔리드라는 거는 부피가 있고 최적이 있고 물리적 특성이 있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객체들은 대부분 솔리드 모델링이 되겠죠. 우리가 최종 목적은 이제 이 CAD에서는요, 이 솔리드 모델링, 이러한 모델링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피스 모델링은 이제 CAD에서 뭐 구현 가능한 게 있긴 있지만 그 아주 복잡하거나 그런 거는 좀 3D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낫고요. 그래서 CAD에서는 이제 어지간하면 이제 솔리드 모델링을 위주로 가는 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솔리드 모델링을 먼저 준비한 겁니다. 자, 해서 지금 앞으로 배우게 될 거는 이제 솔리드 모델링, 이러한 형식, 안에가 꽉 차 있고 이제 부피가 있는 이런 것들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 Z로 돌려서 제가 처음부터 차례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그 에젤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 모델링, 요건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요러한 의자를 만들겠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도면으로 그려봤는데, 앞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오른쪽에서 본 모습을 하나씩 그려봤습니다. 자, 앞에서 보면, 여기를 이제 정면으로 놓고 보면은, 앞에서 본 모습, 이렇게 정면 돌아야죠. 자, 그리고 오른쪽 방향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네모가 보이고 이렇게 네모가 보이겠죠. 요게 이제 요놈이고, 그렇죠? 위에서 보게 되면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옥상, 그리고 이쪽에 옥상도 보이겠네요. 그래서 이게 평면도가 나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투상도 작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아마 CAD 2D를 할 때 아마 배워 두셨을 거라 보고, 혹시 요 개념이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블로그에 가시면은요, 요 블로그에 가시면은 그 ATC 2급, ATC라는 건 이제 자격증 명칭이지만 요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가면 이제 강의가 1강부터 해서 한 뭐 20 몇 강, 29강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강부터 해서 다 보는 게 아니라 한 최소한 3강 정도까지만 보게 되면은 1에서 3강 정도 보게 되면은 이 정투상도에 대한 개념이 잡혀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이고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도면들에 어떻게 그려졌는지에 대한 개념, 그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하고 오시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다 개념을 잡아놨다는 전제 조건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이라는 건요, 이렇게 2D 도면한테 두께를 입히게 되면 그게 모델링입니다. 머릿속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평면도와 정면도와 우측면도 중에서 어떤 놈한테 두께를 주면은 애가 만들어질까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이 형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평면도 L을 가지고 두께를 줘도 되고, L을 가지고 두께를 줘도 되고, L을 가지고 두께를 줘도 된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세 개가 어차피 다 된다고 가정하면은 가장 빠르고 좀 더 쉬운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케치 선정이라고 하는데, 스케치 선정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케치 선정 단계가 뭐냐면은 과연 어떤 도면이 이 형상을 만듦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편할까? 이 고민하는 단계.
이거는 이제 연습할 땐 저랑 같이 하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3D 강의를 다 듣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요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정면도를 이제 선택하신 분들은 정면도만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도면 그릴 필요가 없어요. 정면도만 그려서 두께를 이런 식으로 뒷방향으로 두께를 주게 되면은 이러한 형상이 나올 수가 있다. 3D라는 게 이런 원리거든요. 2D를 그려서 걔한테 두께만 주면은 3D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평면도 요걸 그리신 분들은 평면도 그리신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뒤쪽의 영역을 조금 더 높게 앞쪽의 영역은 조금 더 낮게 해서 이렇게 두께를 2번 주시면 이제 만들어지고요. 마지막 우측면도 이렇게 이 우측면도 선택하신 분들도 자 이렇게 선택하신 건데 이 우측면도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밑에 쪽은 좀 더 길게 위에는 좀 더 얇게 해서 두께를 주게 되면 만들어지긴 합니다. 모든 게 형상은 만들어지지만 보다 정확하고 보다 빠르고 쉬운 방법은 바로 정면도였다는 거죠. 해서 이게 지금은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한번 고민해보라라고 해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런 판단이 머릿속으로 순식간에 딱 돼야 된다는 게 우리의 그 최종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 거라 보고 제가 그러면은 결국은 저는 정면도를 아마 선택했을 것 같아요. 정면도. 이 도면을, 즉 이 도면만 그리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됐을 거예요. 이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CAD에서 아마 이 도면만 빠르게 그리게 됩니다. REC 엔터로 이거 스케치 그리는 거는 이미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3D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REC 엔터로요. 한 점 클릭해서 골뱅이 60, 60 엔터. 다시 한번 REC 여기 클릭해서 골뱅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엔터. TR 엔터 2번 해서 여기는 지우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서 스케치는 내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게 1단계예요. 스케치 선정하는 거. 자, 이게 1단계 드디어 끝난 거고 이제 2단계가 있고 3단계, 4단계에서 10단계까지 진행을 할 건데 그 10단계까지 진행되게 되면은 굉장히 모델링이 깔끔하게 완료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1단계는 어떤가 여러분? 제가 설명하니까 이해는 되겠죠. 근데 이 1단계라는 게 어려울 거라는 짐작이 되시나요 혹시? 내가 처음 본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떤 스케치를 해야 될까라고 판단하는 거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단 1단계가 완료가 되면은 이 스케치 선정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부터 하는 2단계부터 해서 10단계는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법이 매번 똑같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해는 시켜드려요. 하나하나의 작업에 대해서. 근데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외워서 2단계부터 해서 10단계까지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똑같게 나오니까요. 하지만 이해를 하게 되면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모델링이 가능하긴 하겠죠. 해서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쉽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현재 우리는 그 2D 공간에서 2D 공간이라는 거는 축이 X축과 Y축, 2디멘전, 2축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축이 두 개가 돼서 2축, 그래서 2D라고 말을 하는데 이 2D 공간에서 도면을 그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는 작업은 3D 공간으로 가야 돼요. 축이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즉 지금 XY지만 Z축이라는 게 하나 생성됩니다. 그럼 총 축이 3개인 공간에서 작업을 하면은 우리는 3D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축이 3개가 있다. 그래서 3D로 말합니다. 3디멘전. 자, 그럼 3D 공간으로 내가 넘어가기 전에요. 여기 보시면은 요 놈을 데려가야 돼. 3D 공간으로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을 폴리선으로 묶어줘야 됩니다. 폴리선으로 묶어주는 방법 중에서 가장 빠른 방법은 어차피 3D라는 거는 이게 도형의 객체가 이렇게 꽉 닫혀져 있거든요. 이렇게 닫혀져 있는 형상입니다. 항상 보면은. 그래서 요 닫혀져 있는 형상의 폴리선을 가장 빠르게 만드는 방법은 비폴리라 해서 BO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BO. 비폴리랍니다. 비폴리. 자, BO 엔터를 해서요. 창이 하나 뜹니다. 바운더리 크리에이션. 경계 작성이라는 창이 뜨는데 가장 위에 보면은 픽 포인트라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점 선택. 이 버튼을 눌러서 도형의 안쪽에다가 클릭을 하고 엔터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살짝 건드려 보면은 이렇게 클릭을 해보세요. 선이 묶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ESC 종료. 왜 선을 묶어야 되냐면요. 애한테 두께를 주려면은 선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선이 개별적으로 돌출이 되다 보니까 아까처럼 그 서피스 형상으로 됩니다. 껍데기만 돌출되는 형식이 돼요. 안에가 텅텅 비는. 근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하나로 묶어주고 나서 돌출하면은 이 묶인 객체가 동시에 돌출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에가 꽉 채워진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솔리드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을 묶어 놓으시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현재 이제 2D 공간에 그린 이놈을 3D 공간에 가서 원할 때 끄집어내서 쓰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현재 이놈을 클릭으로 선택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자, 컨트롤 C의 장점은 다른 작업을 하다가도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아무 때나 컨트롤 V 누르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게 장점이잖아요. 카피를 쓰면 안 됩니다. CO는 지금 당장 할 때 쓰는 거잖아요. CO 엔터, 물체 선택 엔터, 찍고 복사. 지금 당장 쓸 때는 CO 엔터를 하지만 제가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복사한 거는 기억을 시켜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집어내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컨트롤 C를 복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키보드의 제일 좌측에 있는 제일 좌측 밑에 컨트롤 누르고 자, 그 위쪽에 C가 있죠. 알파벳 C를 누르면 됩니다. 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C를 누르면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붙여넣기는 컨트롤 V 하면 언제든지 클릭 이렇게 붙여넣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지금 좀 전에 복사를 할 때 유심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서 이제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실수하냐면은 물체를 선택할 때 제가 이렇게 클릭으로 선택합니다, 보통.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빠르게 하려고 이제 드래그로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C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절대 여기 비폴리 한 다음에는 절대 드래그로 선택하지 말고 클릭으로 선택하라고 이제 권장 사항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폴리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참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예전에 2D 강의 때 제가 이제 면접 구하기 할 때 이 비폴리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잘 들어주신 분이라고 하면은 왜 내가 이렇게 드래그하지 말라는지 아실 겁니다. 자, 설명드리면요, 비폴리는요 선이 원래 떨어져 있는 놈을 묶는 기능이긴 한데 떨어져 있는 선 자체를 묶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선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하나 탁번을 떠서 얹는 방식이에요. 즉 얘네들이 지금 묶였다고 보고 있지만 이거 밑에는 이 선 아래쪽에는 아직도 떨어져 있는 선이 숨어 있어요. 즉 지금 얘네들은 선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야. 원래 떨어져 있는 선이 하나 있고 그 위에 폴리선으로 된 놈이 하나 더 갖다 붙어 놓은 놈이죠. 탁번 떠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드래그로 하게 되면은 밑에 있는 선까지 다 잡히기 때문에 선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선까지 잡혀요. 하지만 클릭으로 선택하면은 지금 폴리선으로 묶인 그 선만 선택되게 되는 거죠.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자, 이동하기 M. 자, M 엔터로 물체 선택 엔터 합니다. 그리고 클릭해서 옆으로 치워보세요. 분명히 제가 카피가 아니라 무브로 옆으로 치웠는데 선이 하나 남아있죠.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놈이야. 따로 떨어져 있죠, 지금. 즉 이게 원본 객체죠. 그 원본 객체에 비폴리를 하게 되면은 하나가 탁본이 이렇게 떠지면서 위에 살짝 얹어지는 방식이거든요. 비폴리라는 놈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드래그로 선택하면은 밑에 것까지 선택이 되니까 클릭으로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해야만 폴리선으로 되어 있는 것만 선택이 되는 거죠. 복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어려운 기능은 아니니까 기억을 하시고 계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3D 공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3D 공간으로 넘어가는 방법은 명령어가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V포인트 엔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4 버전까지는 사실 제가 이제 좀 녹화를 다시 하고 있는 건데 원래는 여기에 맞춰서 녹화를 했다가 지금 보니까 2015 버전 이상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녹화를 지금 다시 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2014 버전까지는 이 명령어가 돼요. V포인트가 이런 게 이 명령어 이게 먹힙니다. 이게. 근데 2015 버전부터는 이게 안 먹혀요. 안 먹혀서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VP 엔터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 VP.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마이너스 VP를 쓰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 VP라는 거는 예전 버전에서도 돼요. 2014 버전 전에서도 되고 2015 버전부터도 되고. 그래서 정정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V포인트 엔터 대신에 마이너스 VP 엔터를 하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한번 설명 들어가 봅니다. 자, 시점을 바꿔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점. V포인트라는 거는 뷰 포인트. 보는 점에서 시점이죠, 시점. 내가 지금 똑바로 보고 있는 내 시점을
3D 형상으로 볼 수 있게끔 시점을 이동해 보겠다. 자,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VP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VP 엔터 1, 마이너스 1, 1. 이게 뭐냐면은 내 눈이 현재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내 눈이 X로는 오른쪽으로 한 칸, 1이라는 건 이제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Y로는 밑으로 한 칸, Z는 이제 공중하고 지하로 보시면 돼요. 공중과 지하. 그래서 공중으로 한 칸 위로 플러스니까 그렇죠? 현재 내 눈이 똑바로 돼 있던 내 눈이 오른쪽으로 한 칸, 밑으로 한 칸, 위로 한 칸이 가서 3D 형상으로 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아직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이동을 해놓고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자, 마이너스 VP 엔터 했으면은 1, 마이너스 1, 1 엔터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 보세요. 지금 현재 XY, Z가 똑바로 아까 전에 이렇게 XY만 있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XY만 있었어. 지금은 XY, Z가 다 보이는 공간으로 온 겁니다. 여기가 제 3D 공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눈이 원래는 3D 형상이 이렇게 있다 가정할게요. 이렇게 3D 형상이 있으면은 V포인트의 개념을 좀 잡아드리면은 아이고 너무 못 그렸다. 이런 직류매체 하나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랄까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 있고 그렇죠? 이렇게 볼게요. 자, 내 눈이 처음에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여기에 딱 서 있어. 이렇게 여기서 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얘를 똑바로. 그러니까 지금 여긴 2D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이 바라보는 건 2D 공간인데 오로지 앞에 있는 네모밖에 안 보이는 상태예요. 예. 앞에서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상태. 처음에. 그러니까 네모밖에 안 보여. 이게 2D 공간이야. 그러면은 내 눈이 오른쪽으로 한 칸이 와요. 그리고 밑으로 한 칸이 오고 공중으로 한 칸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원래 자리를 내려다 보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내려다보게 되잖아요. 좀 더 크게 움직여 볼까? 내 눈이 오른쪽으로 한 칸, 밑으로 한 칸.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의 눈은 여기에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밑으로 한 칸, 위로 공중으로 한 칸 해갖고 원래 있던 자리를 보게 되다 보니까 대각선 아래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거든요. 시점 변경이라는 게. 그럼 이 1, 마이너스 1, 1이라는 거는 바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안 된다고 그래요. 됩니다. 왜 되냐면은 내가 맨날 이 객체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다본 형상만 볼 거냐 이거야. 근데 경우도 이렇게 내려다보고도 쉽잖아요. 그쵸? 그럼 뭐가 바뀌면 될까요? x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처음에 x가 내가 현재 오른쪽으로 한 칸이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한 칸을 갔다가 y로는 밑으로 한 칸이 갔다가 z로는 위로 한 칸이 가서 여기서 대각선으로 내려다보는 형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입체로 보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원리라 이거죠. 이 값은 고정할 필요는 없는데 작업할 때는 그냥 보기 편한 시점이라서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이렇게 하지만 이 값은 다 만들고 나서는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처음부터 바꿔서 작업을 해도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3D 공간으로 넘어오자마자 모습이죠. 이런 모습인데 좌표 축을 잘 봐야 돼요. X, Y, Z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요 놈을 그릴 때를 떠올려 볼까요? 처음에 2D에서는 X랑 Y가 똑바로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 똑바로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똑바로 그렸어요. 이렇게 X, Y에 맞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D 공간에 넘어왔더니 X, Y가 지금 보면은 쓰러져 있어요. 바닥에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X, Y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객체도 같이 쓰러져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항상 이 객체 3D 그 2D 도면은 XY에 맞게 이제 같이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예, XY가 지금 눕혀져 있으니까 여기 같이 눕혀져 있고 그럼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하면은 당연히 눕혀져 있는 형상이 나오겠죠. XY가 눕혀져 있으니까. 근데 이 XY가 눕혀져 있는 거는 XY가 곧 도화지 면인데 XY가 눕혀져 있다는 거는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봐야만 보이는 면이거든요. 지금 여기를 우리가 XY가 눕혀있는 이 면을 우리가 평면하고 일치하는 공간이라 말을 해요. 왜냐면 이제 XY가 눕혀져 있기 때문에 XY가 이렇게 눕혀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봐야지만 보이는 면이니까 그렇죠? 이거를 평면 위에서 봤다 해서 평면과 일치하는 좌표다.
즉 V 포인트를 해서 즉 마이너스 VP죠. VP 엔터를 하고 마이너스 VP 엔터하고 넘어오면은 3D 공간 넘어오면은 XY가 반드시 밑에 깔려 있을 거야. 근데 넘어오자마자는 평면도하고 일치하는 좌표축이라는 거죠. 넘어오자마자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처음에 스케치를 이렇게 이 평면도를 그리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걸 그려갖고 오신 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V 포인트 넘어오자마자 컨트롤 V 했으면은 딱 맞아떨어지는 공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정면도를 그려왔기 때문에 정면도는 이렇게 세워져야 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계속 눕혀지잖아요. 이 상태에서는요. 그렇죠? 눕혀져서 컨트롤 V 하면은 클릭, 컨트롤 V 클릭하면은 눕혀져도 됩니다. 세워져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정면도랑 일치하지 않는 그 좌표축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해서 정면도랑 일치하게끔 이 좌표축을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라서 이걸 한번 제가 수정을 좀 해볼게요. 자, V 포인트 잘 넘어왔고 넘어오자마자는 이렇게 그렇죠? 눕혀져 있는 XY가 눕혀져 있기 때문에 평면도를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써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교재 이제 드리고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면 좀 자세히 써놨거든요. 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XY가 눕혀져 있는데 XY는 위에서 아래로 보여야만 여기 보면은 XY는 위에서 아래로 바라봤을 때 보이는 면하고 일치하는 좌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평면도하고 일치하더라. 평면도하고 일치하는 좌표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면도랑 일치하는 좌표축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이제 회전시킬 거예요. 결국은 애가 지금 눕혀 있으면 안 돼요. 정면하고 일치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가 UCS라는 명령어가 나오는데 UCS 엔터. UCS라는 건 사용자 지정 좌표계라고 해서 요놈 이름이에요. 얘 이름이 UCS예요. 자, UCS 엔터 했죠? 그 다음에 X 엔터 합니다. 자, 여기서 X 엔터는 뭐냐면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좌표축을 보면은 여기서 X 엔터 했다는 거는 X축을 고정할 거다. 그러니까 변화해더라도 X는 그대로 이 자리 그대로 있을 거야. 보시면 알겠지만 X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방향이 그렇죠? 자, X는 고정한 상태에서 90 엔터를 합니다. 이거는 X를 제외한 나머지 Y와 Z가 90도 회전하라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쪽 방향으로 가리키는 Y가 90도 회전하면은 이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Y가 올라온 형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던 Y가 90도 회전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자, X 엔터, 90 엔터. 그러면은 이렇게 Y가 올라옵니다. 여기 또 Y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X는 그대로지만 Y가 이렇게 올라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워진 형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V 하면 당연히 세워진 형상으로 붙여넣게 되겠죠. 빈 공간에 클릭. X, Y에 맞게 항상 붙여넣게 되게 되면 이렇게 X, Y에 맞게 세워져서 붙여넣게 되더라. 이게 내가 원했던 정면도랑 일치하는 좌표계예요. 따라서 UCS 엔터, X 엔터, 90 엔터를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해야만 정면도랑 일치한다. 자, 그럼 우리의 목적은 이제 달성을 했어요. 정면도를 그렸기 때문에 정면도랑 일치하는 좌표계로 와서 붙여넣기를 하면 되더라. 그런데 혹시라도 얘가 우측면도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측면도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가면 돼요. 우측면도는 UCS 엔터, 잘 보세요. UCS 엔터, Y 엔터, 90 엔터. 즉 현재는 이제 X 엔터, 90 엔터 이렇게 세워진 이 형상이었는데 여기서 UCS 엔터하고 Y 엔터 하면 Y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쵸? 방향 그대로죠. Y는. 그 상태에서 나머지가 90도 회전해라. X가 여기 있던 X가 90도 회전하니까 이렇게 회전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X가. 이렇게 90도 회전하니까. 그래서 X가 지금 이리 왔습니다. 이런 아까 전에는 이게 여기가 X였잖아요. 그쵸? 요렇게 세워졌던 XY가 이번에는 요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컨트롤 V를 하면은 요런 식으로 세워지긴 세워지는데 방향이 오른쪽에서 바라본 형상으로 세워지더라. 아까 전에는 앞에서 바라본 형상으로 세워졌다고 하면은 지금은 X가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바라본 형상으로 세워졌더라.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UCS 엔터, Y 엔터, 90 엔터까지 진행을 해주시면은 우측 면도와 일치하게 붙여넣기를 할 수 있더라. 하지만 지금은 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연습 삼아 한번 해본 거고요.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겠습니다. 얘랑 얘네는 전부 다 지우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정면도에서 일치하게 해놓고 붙여넣기 했던 애 갖고만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순서는요, 지켜주셔야 되는 게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 저는 우측면도 갖고 왔습니다. 우측면도 갖고 왔으니까 처음에 이제 V 포인트 마이너스 VP, 그쵸?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이너스 VP로 하셔요. 마이너스 VP 엔터를 하고 넘어왔어, 3D로.
넘어오니까 XY가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평면도구나. 이거 아닌 거 내가 알았어. 그래서 우측 면도니까 어떻게 요걸 건너뛰고 바로 요걸 해야지 라고 이제 판단하더라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우측 면도의 조건은요. X를 먼저 고정해서 Y를 올려놔야 돼요. 즉 UCS 엔터, X 엔터 90m. 얘를 해서 먼저 좌표를 이렇게 바꿔놓고 이 좌표계를 가지고 한 번 더 L을 했을 때 우측 면도와 일치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될 거는 우측 면도를 그려왔어도 반드시 정면도, 즉 UCS 엔터, X 엔터 90엔터를 거쳐서 그 다음에 UCS 엔터, Y 엔터 90엔터까지 오신 다음에 컨트롤 V를 해라. 그렇죠? 예, 중간을 건너뛰지 마시고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붙여넣기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제가 한번 물 흐르듯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Z로 돌려놓을게요. 쭉 돌려놓을게요. 처음으로. 자, 이렇게. 여기 2D야. 자, 돌아왔어요. 자, 처음에 뭐 한다? 스케치를 해라. 스케치가 됐다. 그럼 뭐 한다? BO. 엔터. 픽 포인트 눌러서 도형의 안쪽을 클릭하고 엔터. 자, 그 도형을 클릭으로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 자, 마이너스 VP 엔터. 1, 마이너스 1, 1 엔터. 그렇죠? 네, 넘어왔으면은 컨트롤 V 해서 빈 공간에 클릭. 이거는 평면도랑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더라. UCS 엔터, X 엔터, 90 엔터. 자, 그러면은 좌표기가 세워지죠? 컨트롤 V 했더니 세워진 빈 공간에 클릭. 자, 세워진 형상이 나오더라. 이게 정면도더라. 혹시 우측면도 필요해? UCS 엔터, Y 엔터, 90 엔터. 그리고 컨트롤 V. 그러면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세워진 형상도 나오더라. 차라리 이렇게 판단하기가 힘들면 세 개를 다 붙여넣기를 해놓고 저처럼 그쵸? 차례대로 와서 그래봤자 지금 1분 정도도 안 걸리거든요. 세 개를 붙여넣기 다 해놓고 시각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아, 애 갖고 돌출하면 되겠어? 애 갖고 두께를 주면 되겠어? 애한테 두께를 주면 되겠어? 이렇게.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누적이 되고 연습이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빠르게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애를 갖고 이제 두께를 주보겠습니다. 두께 주는 방법은요, 요 명령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EXT, 익스트루드의 이제 단축키죠. EXT, 엔터, 두께 주는 물체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두께가 뭐 40이면은 40 엔터 하면 됩니다. 40 엔터 이렇게. 자, 반대로 가고 싶을 때는 이제 EXT 엔터, 물체 선택 엔터, 마이너스 40 하면은 반대로 가겠죠. 그렇죠? 쉽죠? 어렵지 않죠? EXT 엔터, 물체 선택 엔터, 50 엔터 하면 이렇게 두께가 5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두께를 줬으면은 면처리라고 해갖고 이제 여기 색상을 한번 입혀볼 건데요. SHA 쉐이드 모드의 이제 단축키 SHA 엔터. 먼저 A부터 해볼까 이거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이건 C입니다. C. 자, C 엔터.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색상을 입혀서 이제 3D 형상을 보여주고 있죠. 자, 원래대로 돌아오려면은 SHA 엔터 숫자 요거 2 숫자 2 엔터 하면은 원래대로 2D로 돌아옵니다. 2D라는 건 이제 2D 선이죠, 선에. 아직 그 시점은 3D 시점이고. H 해볼까요? SHA 엔터, H 엔터 하면 이제 숨은 부위는 안 보여주는 2D 와이어 프레임은 맞는데 숨은 부위는 안 보여주는 거죠. SHA 엔터, 숫자 2 엔터. 다시 원래대로. 자, SHA 엔터, R. 자, R은 리얼리틱이라고 해갖고 좀 약간 사실적인 표현인데 이거는 이제 렌더링 같은 거 하게 되면 좀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지금은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오히려 이제 이게 낫죠. C가 낫죠. 예. 일반적으로 작업할 때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SHA 엔터, C 엔터로 이제 확인하고 잘 됐네. 그러면 SHA 엔터, 숫자 2 엔터로 돌아오고 이걸 왔다 갔다 합니다. 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하나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시 2D 공간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그 좌표계를 요거를 지금 우리가 많이 지금 바꿔놨잖아요. 처음에 이제 처음에는 넘어오자마자 보면 여기가 X였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쵸? XY. 근데 이제 우리가 UCS 엔터, X 엔터 90 엔터, 그 다음에 UCS 엔터, Y 엔터 90 엔터까지 막 이렇게 좌표를 많이 틀어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틀어놓은 상태에서는 2D 공간을 똑바로 못 가요. 이 좌표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좀 보여드리면은 그 UCS 엔터 요걸 하게 되면은요, 요 좌표계가 초기로 바뀌어요. 처음 단계로 돌아옵니다. 자, 해볼까요 한번? 자, UCS 엔터 2번 하면은, 자, 어떤가 볼까요? XY가 바닥에 깔려있는 처음 단계로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계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2D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명령어가 플랜, 평면을 뜻하는 PLAN 엔터 2번 하면 됩니다. 갑니다. 그러면은 PLAN 엔터 2번, 이렇게 다시 XY가 똑바로 생긴 2D 공간으로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서는 항상 얘가 이제 위에서 본 방향으로 됩니다. 평면. 예. 자, 이거는 이제 옆으로 치워놓고 다른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되겠죠. 자, 지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제 한번 쭉 우리가 지금 오늘 했던 거를 쭉 정리해 볼게요. 이거를 내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번 타이핑을 한번 쳐볼까요? 자, 이거를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1단계는 뭐다? 스케치 선정한다. 그쵸? 요거 제가 쭉 쓰면 여러분들 뭐 핸드폰 같은 걸로 찍어놔도 되겠다. 그쵸? 스케치를 선정해라. 그러니까 도면을 보고 정면을 그려야 될까? 우측면을 그려야 될까? 평면을 그려야 될까? 요거 판단하는 거. 그러면은 판단이 됐으면은 딱 그것만 그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1단계 스케치가 끝났습니다. 그럼 2단계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BO. 폴리선 만드는 거죠. 폴리선. 폴리선 만들기를 해줘야 되고, 3단계 뭘까요? 물체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라. 그쵸? 4단계는 드디어 3D 공간으로 넘어가는 마이너스 VP 엔터 1, 마이너스 1,1 엔터. 다시 말하지만 요 좌표 값은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제 이 작업은요, 작업을 다 해놓고 나서 바꿔도 돼요. 중간중간에 바꿔도 되고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여줄까? 마이너스 VP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내가 마이너스 VP 엔터 한 다음에 X가 1이 아니라 X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로 해볼게요. 지금 이제 X만 바꾼 거예요. X는 원래 1이었던 걸 마이너스로 바꾼 거예요. 짠! 하면 이렇게 이쪽에서 이제 좀 바뀌었죠. 형상이 보시면은 원래는 그 이쪽에서 바라본 걸로 되는데 이번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본 걸로 되죠. 그렇죠? 다시 해볼까요? 마이너스 VP 엔터 1, 마이너스 1,1 엔터 이렇게 이쪽에서 보는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유두리 있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뭐 Z가 지금 예를 들어 이것도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VP 엔터 1, 마이너스 1, Z만 1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밑에서 바라본 것도 되죠. 제품을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려다본 V 포인트 개념 아시겠죠,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해서 요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약간 가변적이라는 거, 요건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작업할 때는 그냥 이렇게 놓고 작업해도 됩니다. 5번. 그 다음에 지금 3D 공간 넘어왔잖아요, 그쵸? 넘어오자마자는 XY가 바닥에 깔려 있어. 그쵸? 이 단어가 좀 단어 선택을 제가 잘 못해서 깔려 있다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잘 보세요. XY 바닥에 깔려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여기는 이 공간은 평면도와 일치하므로 평면도를 그려서 복사하였다면 여기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면 된다. 그쵸? 여기 거가 아니라 여기서. 자, 그쵸? 요거를 한번 또 보면은
처음에 XY가 넘어오자마자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얘는 평면도와 일치하는 공간이다. 위에서 내려다 봐야지 보이는 면이다. 만약에 평면도를 가져왔으면 여기서 컨트롤 V 하면은 일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면도를 가져왔습니다. 정면도를 가져왔으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6단계. UCS 엔터 X 엔터 90 엔터.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좌표계는 이렇게 변경하면 정면도와 일치한다. 정면도를 가져왔다면 복사하여 왔다면 이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자, UCS 엔터 X 엔터 90 엔터 하면은 좌표계가 어떻게 바뀌나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니까 XY 이렇게 세워진 형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붙여넣게 되고 이 상태에서 돌출하면은 이렇게 돌출이 되겠더라. 그리고 7번이 UCS 엔터 Y 엔터 90 엔터를 하고 이렇게 변경하면 우측 면도와 일치한다. 그렇죠? 네. 따라서 이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면 우측면도 일치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판단이 안 되면 이제 요 V 포인트 넘어와서 바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UCS 엔터 X 엔터 90 엔터 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UCS 엔터 Y 엔터 90 엔터 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그럼 세 개가 붙여넣게 되잖아요. 이 과정이 1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세 개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냥 시각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잘 판단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 8번 돌출하기가 있었습니다. 자, EXT죠? EXT 엔터 물체 선택 엔터 그 다음에 두께 입력 엔터 이렇게 그쵸? 물체 선택 엔터 EXT 엔터 물체 선택 엔터 그 다음에 두께 엔터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면 색상 이거는 SHA 엔터 그 다음에 C 그쵸? C 엔터도 해보고 E 엔터도 해보고 R 엔터도 해보고 H 엔터도 한번 해봐라. 이 중에 골라서 한 번씩 해보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C하고 E를 많이 쓴다 했습니다. C 엔터 하면은 색상이 입혀지고 E 엔터 하면 다시 원래도 돌아오는 거 그쵸? SHA 엔터하고 이런 거죠. 이렇게 C는 이렇게 색상이 입혀지고 E로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자, 다시 이제 처음 단계 2D 공간으로 돌아올 때는 순서가 먼저 UCS 엔터 해서 초기 좌표계로 돌려놔라. 왜냐면 XY 지금 XY축이 우리가 막 세워놓고 막 뒤집어 놓고 했잖아요. 이거를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UCS 엔터 두 번을 하게 되면은 UCS 엔터 하게 되면은 처음 단계 돌아와요. 가장 위에 보면 XY가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이 상태로 돌아옵니다. 초기 좌표계로 돌려놓기. 그 다음에 평면을 의미하는 플랜 엔터 하게 되면은 이제 진짜로 2D 공간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게 이제 2D로 돌아오는 명령어가 되겠죠. 얘는 좌표계를 초기화로 만드는 방법이고, 해서 한번 해볼까요? 얘를 SHA 엔터 숫자 2 해서 일단 풀어놔야겠죠. UCS 엔터 두 번, PLAN 엔터 두 번 하면 되겠더라. 이렇게. 그래서 2D로 돌아왔으니까 다른 거 이제 그리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정리한 거고요. 요거 이제 우리 핸드폰 빨리 드시고 핸드폰에 찍어 주시면 됩니다. 요거만 딱 메모해 놓고 그쵸? 앞으로 하는데 요거만 지켜주신 상태에서 여기에 살이 하나씩 입혀집니다. 추가가 되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겠죠. 이거는 가장 베이스. 딱 요거 안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살이 더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쵸?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첫 시간인데 좀 어떻게 수업이 좀 길었습니다. 한 40분 걸린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첫 시간이잖아요. 요것만 개념을 좀 잡아 놓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될 거라 봅니다. 자, 대신에 오늘 첫 수업은 천천히 꼼꼼히 들어주셨을 거라 봅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